농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스팜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를 처음 데려왔을 때 물맛댐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맛댐 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왜 물맛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환경이 바뀌면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고기들도 새로운 물에 들어갈 때 그 새로운 물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물이 저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투명한 물 같지만 이 물고기들에게는 엄청나게 다른 물이거든요. 수온, 산성도, 탄산경도, 일반경도, 용존산소량, 이산화탄소량 등 물속의 어떤 요소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에 물고기들은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새로운 어항에 투입할 때 그 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시간을 주는 게 바로 물맛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산성도는 pH 1당 수소 이온 농도 차이가 10배씩 나거든요. 만약에 수족관 물이 오래 묵힌 물이어서 pH가 6이고 집에 새로 세팅한 물이 완전히 수돗물로 세팅한 물이어서 pH가 8일 경우에 이 두 물 사이의 수소이온 농도는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때문에 물맛댐을 충분히 거치지 않으면 물고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물 위로 튀어오르고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심하면 쇼크샷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입수하고 2주 이내에 물고기가 폐사한다면 물맛댐 쇼크로 폐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맛댐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원스팜이 물맛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집엔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일단 물고기를 데려오면 주변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해줍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관상어로 기르는 소형 열대어들은 야생에서 굉장히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자신의 몸이 밝히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피해서 숨거나 도망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막 봉달되어서 온 물고기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은 해외에서 수입된 지 한 달 이내인 경우가 많은데요. 막 이동하고 그리고 새로운 물에 적응하면서 이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봉달 해올 때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거의 롤러코스터를 막 2-3시간씩 타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집에 도착했을 겁니다. 이미 혼비백산인 거죠. 그래서 물맛댐 할 때 주변을 좀 어둡게 해주고 한 20-30분 정도는 조용히 가만히 좀 둬서 약간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물고기들은 깜깜하면 자요. 그때 물맛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안 그래도 새로운 물에 적응해야 되는데 막 밝은 빛에 막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쿵쿵 소리 나고 또 새로운 물고기 왔다고 막 애들 와가지고 들여다보고 소심한 애들은 놀래서 죽기도 해요.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한 2-30분 정도 가만히 안정을 시켰으면은 이제 물맛댐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고기가 살게 될 이 본항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팅이 완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를 투입하면은 당분간은 어항의 환경이나 수질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잡힌 어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봉달해온 물고기와 물을 높이가 있는 플라스틱 어항에 조심스럽게 풀어줍니다. 이 플라스틱 어항에는 물고기가 잠깐 숨을 수 있도록 잎이 좀 넓은 수초라든지 아니면 잠깐 숨을 수 있는 그런 은신처가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이 조명을 하나 킨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원래 제가 물맛댐 할 때는 진짜 양초 하나 켜고 할 정도로 하거든요. 겨우 제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늘은 촬영 특성상 이렇게 조명을 켜고 물맛댐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맛댐을 시작할게요. 잘 보고 따라하세요. 자, 맨 처음에는 이 본항에 있는 물에 한 방울 정도만 지금 봉다리 온 물고기한테 넣어줄 거예요. 한 방울? 무슨 한 방울만 넣어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한 방울도 물고기한테 엄청나게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가 지나면은 한 2-3방울 정도를 더 떨어뜨려 줍니다. 또 5분 뒤에 한 스푼 정도, 저는 지금 이런 계량기를 사용하긴 하는데 티스푼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스푼 정도씩 부어줍니다. 자, 5분이 지났으면은 이제 티스푼으로 한 3스푼 정도, 한 50ml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요. 50ml 정도 물을 추가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종이컵 한 3분의 1컵 정도를 각각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물 넣어줄 때도 막 팍 넣어주지 말고 살살
물고기 없는 쪽으로 해서 살살 이렇게 수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물고기들이 뭘 해도 엄청 놀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조심히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5분이 지나면 이제 종이컵 한 반 컵 정도의 물을 넣어줍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 20분 정도를 기다릴 거예요. 지금 여기는 물이 상당량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이제 이 물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물맛댐 과정이 힘들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물이 잘 잡혀있는 항에 물맛댐만 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게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신경을 좀 잘 안 써야 잘 자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물맛댐 과정만은 정말 정성스럽게 꼭 해줍니다. 자, 이제 20분이 흘렀으면 지금 이 플라스틱 어항에 들어있는 물에 한 3분의 1 정도를 부어줍니다. 이 본항의 물과 여기 봉다리온 물의 온도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온도는 정말 1도 미만으로 차이가 나게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쪽에 히터기를 설치해 놓으셨다면 이쪽에 있는 히터기를 잠깐 빼서 이쪽으로 잠깐 좀 설치를 해두고 투입할 때는 거의 온도가 유사하게 맞춰진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5분 더 기다리고 봉달해왔던 물 양만큼 이제 여기다가 채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봉달해온 물이 한 1리터 정도 되면은 지금 여기 물맛댐 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 어항에 물이 2리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물 채워준 상태로 한 20분 정도를 더 기다려주면은 어느 정도 물맛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여기는 수족관 물을 한 방울이라도 좀 덜 여기에 들어가게 물고기만 건져서 본항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뜰채를 이용하게 되는데 뜰채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이컵에 구멍을 뚫어서 종이컵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고 구멍 뚫린 구멍으로 이제 물만 빠져나가게 하면은 뜰채랑 비슷한 역할로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물고기 한번 본항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물고기를 뜨고 나면은 최대한 이제 여기는 물이 떨어질 없도록 저는 이렇게 물을 조금 흡수해 주고 본항으로 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물은 버려주시면 되거든요. 이 물에는 어떤 이제 병균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 어항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맛댐하고 물고기를 투여했습니다. 자, 그럼 끝난 걸까요? 우리가 물고기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물맛댐은 끝났습니다. 물고기는 이제 그 수질에 맞게 자기의 호흡이나 대사, 그리고 삼투압 등을 조절하면서 결국 새로운 어항에 적응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고 좀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어항이 물고기 맛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시죠? 물고기 맛댐. 자, 어항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일정 수의 박테리아들이 여과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그 물에서 증식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박테리아들이 오늘 투여한 물고기들에게 맞춰진 박테리아 양일까요? 아닙니다. 어항 입장에서는 새로운 암모니아원이 추가로 투입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구피 10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수족관에 테트라애들이 너무 예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마리를 더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물맛댐 잘하고 이렇게 추가 투입해줬는데 일주일 안에 구피 5마리, 네온 테트라 5마리만 남고 10마리가 죽은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 어항은 10마리 정도의 물고기가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처리할 수 있는 여과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기는 많은 수를 한꺼번에 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고기를 처음 투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발생한 암모니아들을 처리하려면 어항은 박테리아들을 증식시켜서 그 여과력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처음 물고기를 투입하는 어항이라면 10마리 이렇게 많은 수의 물고기를 투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2-3마리 정도만 넣고 좀 시간이 지나서 여과력이 탄탄해졌다 싶으면 2-3마리씩 더 추가하는 식으로 물고기 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 투여하고
한 3일 정도는 사료를 주지 마세요. 봉달 해오면서 물고기들 소화기관이 정상이 아니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암모니아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고기는 봉달 이전에 먹은 사료들을 배설할 거기 때문에 이미 암모니아 발생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처음 와가지고 예쁘다고 막 적응도 못한 물고기한테 먹지도 않는 밥 주고, 그리고 또 먹는다고 예쁘다고 더 주고, 이러면은 물고기 안 살던 어항에 암모니아 수치가 쫙 올라갑니다. 암모니아 수치는 조금만 오버돼도 물고기들의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3일 정도는 사료를 좀 급여를 자제해 주시고요. 3일 뒤부터 한 10일 정도는 원래 사료량의 한 20% 이내로만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물고기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물고기가 굶어 죽는 거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상어들한테 주고 있는 사료가 양호장 사료 베이스거든요. 굉장히 고단백 고지방의 열량이 높은 사료여서 이 과정에서 좀 적게 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먹이 많이 줘서 암모니아 쇼크로 애들 용군 가는 사례가 100배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먹이량을 늘려간다면 이 어항이 그 물고기에 맞춰서 여과력을 증진시키게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웬만한 사료량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어항이 물고기 맛댐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질소나 탈지라 그 질소 사이클이 완전히 잡히는데 한 6개월 정도라고 보거든요. 물론 어항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보통 6개월이 지난 어항은 웬만큼 먹이를 많이 줘도 물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6개월이 지난 어항들은 먹이를 좀 많이 준다거나 물고기를 좀 추가 투입한다거나 해도 웬만해서 깨지지 않는 탄탄한 여과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암모니아가 상승해도 커버할 수 있는 박테리아들이 충분히 어항 구석구석에 증식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물고기 처음 데려왔을 때 그 물맛댐 과정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정보성 컨텐츠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물맛댐 과정으로 보여드린 야생 베타는 다음 주 정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농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